자, 반갑습니다. 신용균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3장에서 그죠? 이 HTML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태그들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뭐 제목 태그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미디어 태그까지 한번 살펴보고 어떤 브라우저에는 적용이 되고 어떤 브라우저에는 또 적용이 안 되더라라는 사실, 브라우저마다 뭐 컨트롤 바나 이런 것들도 좀 다르게 나오더라는 사실까지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되었죠. 자,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입력 형식 태그와 문서 구조화, 그죠? 뭐 다른 말로 모듈화라고 하는데요. 좀 뭐 내용이 뭐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입력, 그러니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웹사이트, 이제는 조금씩 야금야금씩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요게 이제 클라이언트라고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나 저도 뭐, 저는 이제 개발자를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이제 클라이언트 PC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제일 잘 알고 있는 포털 사이트, 뭐 네이버나 구글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클라이언트 단이면 이렇게 클라이언트 단에 우리가 뭐 이런 바로가기를 눌러 네이버라는 웹브라우저 창을 열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그죠? 찾아가는 홈페이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두면 네이버로 가든 구글로 가든 가시게 될 겁니다. 그죠? 가게 되면 우리가 먼저 이 서버한테 요청을 하죠. 이렇게. 우리는 바로가기를 눌렀지만 거기에 인터넷 옵션이라는 부분에 가보면 자, www.naver.co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URL에 이렇게 쳤다는 거와 동일하죠. 그럼 우리가 클라이언트 단들이, 다른 말로 엔드 유저라고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URL을 치고 들어가죠. 치고 들어가면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종의,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 네이버를 들어간다고 치면 우리가 이제 회원가입을 해야 뭐 그냥 뭐 일반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볼 수 있지만, 회원가입을 해야 네이버에 특화된 그러한 내용들, 즉 뭐 네이버만의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뭐 여러 요즘에 신기술들 이제 네이버 통장까지 나왔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원가입을 해야 되죠. 맞죠. 그래서 그러한, 즉 사용자들로부터 입력을 받기 위한 태그들이 HTML에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이디도 넣고 비밀번호도 넣고 또 뭐 주소, 취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넣죠. 그죠? 이런 걸 다 넣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이라고 버튼을 딸깍 누르면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서밋이라고 해서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여기에 서버에다가 쏘면 이 서버는 그 내용들을, 즉 유저가 입력한 내용들을 입력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뭐 JSP나 ASP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받아서 그거를 이제 또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저장도 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지고 와서 이제 로그인이 된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뿌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번 장에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이렇게 입력을 시킬 수 있는 웹사이트의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형식 태그들, 즉 입력 형식 태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딱딱 이렇게 구조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헤드면 헤드, 아니면 바디, 아니면 뭐 아티클이면 아티클, 아니면 그래서 HTML5에서는 이제 시멘틱이라는 태그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시멘틱 태그는 웹표준을 근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웹페이지가 있다면 이게 머리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바가 내비게이션 바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푸터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이드바가 될 거고요. 여기는 아티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문서를 구조화를 시켜서 우리가 나중에 이런 것들은 매번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듈화를 시켜두면 우리가 가져다가 include라는 뭐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포함을 시켜버리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튼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는 장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일단 지금까지 3장까지는 우리가 HTML의 구조, HTML이 왜 필요한가, 뭐 그리고 HTML의 발전한 기능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살펴보고 기본 태그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 개발자들도 해야 되는 개발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입력 형식 태그를 이용을 해서 문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폼 태그 나오죠. 폼 태그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이제 이 HTML을 다 배우고 나서 JSP나 아니면 자바라든지 그런 언어를 하나 마스터를 하시고 그리고 서버 프로그램인 JSP나 스프링 뭐 아니면 PHP라든지 아니면 ASP 하긴 요즘에 전부 다 JSP 스프링이 대세입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서버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라이언트 단에서 데이터가 넘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사용자가 입력을 해줘야 그 데이터가 쌓이죠. 그러면 서버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폼 태그에 담아서 이제 그 영역에 우리가 담아서 서밋을 하는 경우가 거의 한 80%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 뭐 따로 만들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한데 대다수가 거의 근데 폼 태그 안에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입력 양식이라고 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입력받는 요소. 자, 앞서 말씀드린 회원가입창입니다. 그죠? 그러면 회원가입창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이거는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름 들어가고 뭐 생년월 들어가고 남녀 들어가고 이거는 뭐 회원가입이라 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 회원가입할 때는 통상 우리가 포털 사이트나 이런 걸 이용할 때는 아이디, 비밀번호, 뭐 비밀번호 확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렇게 이제 만들기 이거는 간단한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 양식의 개요가 있는 개요를 좀 살펴보면 자, 폼 양식이 있어요. 이거는 바디 태그 안에 들어가는데요. 자, 바디 태그 안에 자, 폼 태그로 야 나는 폼 태그야 이렇게 알려놓고요. 물론 폼 태그 안에도 여러 가지 속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은 추후에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씩 보면 돼요. 그래서 자, 폼 태그 안에는 이렇게 인풋 태그가 있어요. 대다수의 인풋 태그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데요. 독립적으로 만들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인풋 태그는 무엇인가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그 내용을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통과를 하게 되면 서버에 전달되는 그러한 태그가 바로 인풋 태그거든요. 그래서 인풋 태그의 속성 중에서 타입이라는 게 있죠. 이 타입에는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텍스트가 있고요, 패스워드도 있고요, 서밋도 있고요, 뭐 버튼도 있고요,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인풋 타입 해놓고 텍스트예요. 그러면 글자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텍스트 박스라고도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글자를 입력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름은 네임을 줬어요. 네임은 서치에. 그러면 이 네임은요. 클라이언트 단에서 네임으로 이제 서치를 지정하면 서버 단에서 얘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하시면 아시게 되는데 통캣 서버라든지 아니면 IIS 이러한 서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낼 때 요 값을 통해서 get 파라메타 이렇게 해서 내장 객체를 통해서 받아내서 그 값을 우리가 서버에서 이용을 해서 그 값을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맞으면 오케이 이렇게 반응을 해주겠죠. 해줘야 되겠죠. 예, 그럴 때 요 네임 속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근데 보십시오. 인풋 타입이 두 개 있는데 한 놈은 텍스트라서 입력받는데 한 놈은 타입이 서밋이에요. 이거는 전송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전송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에 값이 하나 빠졌네요. 원래 자 여기에
여기에 위에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여기에 서밋 옆에 타입 속성 말고 또 value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출이라고 적어줘야 여기에 올라오거든요. 안 적어주면 여기에 그냥 뭐 아니 그냥 뭐 디폴트 값이 들어오거든요. 뭐 여튼 요런 타입, 이거는 이제 폼 태그 안에서 이렇게 엮어서 우리가 하나의 이러한 입력 양식 형태, 간단한 입력이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네요. 그죠? 데이터의 전달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전달한다. 데이터가 넘어간다. 이걸 우리가 흔히 영어로, IT 용어로는 파라메타가 이제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 폼 태그 안에 액션이라는 속성이 있고요. 메서드라는 속성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것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전송 방식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IT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쪽을 HTML5 이걸 왕초보로 제가 잡아놨는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이해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모르시면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고, 프로그래밍 하면서 제가 또 이해를 시켜 드릴 거니까 뭐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자, 액션이라는 것은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submit 있죠. submit 인풋 타입으로 submit 돼 있는 거, 그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액션이 여기에는 보통 HTML 파일이나 혹은 서버 프로그램에서는 뭐 JSP, ASP 확장자를 지니고 있는 그러한 웹페이지의 이동 경로를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폼 태그 안에서 사용자가 다 입력하잖아요. 입력하고 나서 회원 가입하면 요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명시한 곳으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메서드에서 이 속성은요, 전송 방식 중에서 우리가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이 있는데요. 이 get 방식하고 포스트 방식은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get 방식은 우리가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www 뭐 네이버 이렇게 .com 하고 여기에 물음표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서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치하고 뭐 이렇게 값이 들어오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형태로. 이거는 get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용자가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런 것들은 노출하면 안 되는데 get 방식으로 여기서 설정을 해서 보내버리면 이러한 형태로, 자, end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여기에다가 또 파라메타 하고 값 이렇게 해서 다 보여지게 돼요. 그러면 보안에 상당히 약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출이 될 만한 것들은 그냥 get으로 돌려버리고요. 그런데 아이디나 회원가입하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혹은 또 뭐 우리 저 통장 그러한 내용들, 그죠? 뭐 금융권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get 방식으로 쓰면 안 되겠죠. 다 포스트 방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 방식은 입력을 해도 뒤에 이 내용이 보이지 않고 보안성에 좋아서 보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URL 주소만 나타나요. 근데 거기에는 다 이제 전송되는 데이터가 숨겨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헤더라는 곳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해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소의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get 방식이고, 포스트는 우리가 이제 내장 객체가 있는데요. 그 객체의 헤더에다가 실어서 우리가 이제 해당 주소, 액션 여기에다가 옮겨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포스트 방식을 많이 사용하겠죠. 왜? 보안에 강하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고요. 쉽게 설명하자면 get 방식은 주소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전달, 포스트 방식은 주소 변경 없이 비밀스럽게 데이터 전달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면 보안에 약하겠다. 그죠? 보안에 약하고 주소의 변경 없이 비밀스럽게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리퀘스트 객체 헤더에 실어서 보내는데 그때 이제 실어서 보내면 얘는 보안성이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디 태그 안에 폼 태그의 메서드 방식을 이렇게 정해주면요. 우리가 만약에 get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lint라고 여기 적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거 submit을 눌러버리면 URL에 이 lint가 나타나요. 그게 get 방식이고요. 포스트 방식은 lint라고 치고 제출 눌러도 얘는 URL에 lint가 안 나타나요. 아시겠죠? 숨기고 안 숨기고의 차이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죠. 일단은 그죠? 자, 이게 이제 폼 태그에 어떻게 보면 전부 다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폼 태그 안에서 나열할 수 있는 입력 양식들을 우리가 좀 익혀보면 되는데요. 한번 보죠. 입력 양식들의 종류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폼은 보이지 않아요. 참고로 그냥 입력 양식에 야 여기서부터 입력 폼 태그 시작이야 라고 알릴 뿐 이게 뭐 딱히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인풋 타입의 종류에 우리가 아까 인풋 태그 봤죠. 거기에는 뭐 텍스트 이렇게 버튼 이렇게 체크박스 아시죠? 취미라든지 이런 거는 다중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파일 업로드 할 때 자 우리가 파일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업로드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히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죠.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그 서버에는요 데이터가 어떻게 남냐면요 물론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도 남겠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입력했는지 그리고 언제 회원가입을 했는지도 이력을 남겨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떠한 자바 코드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보이지 않게끔 데이터를 생성해서 서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보이지 않는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지가 있고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기본적으로 패스워드는 요렇게 에코 문자가 요렇게 나타나죠. 그죠? 그리고 라디오 버튼은 남녀 이렇게 딱 하나만 선택할 때 알겠죠? 그리고 리셋은 여러분들이 다 입력을 했어. 다 입력을 했는데 에이 다시 다 지우고 할래 할 때 초기화를 시켜주는 그런 게 바로 리셋이라는 양식입니다.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서밋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버에 이제 우리가 전송 데이터를 제출하고 전송을 할 때 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입력 양식 중에서 텍스트 에어리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인풋 태그 중에서 텍스트 형식 있죠. 이거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메일을 보낼 때 메일 본문 내용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텍스트 에어리어 아니면 HTML 에디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안에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컬럼이랑 로우즈가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도 여기에 스크롤바가 생기면서 점점 더 이렇게 많이 이제 여기에 뭐 소위 말해서 뭐 자기소개서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거 할 때 우리가 이제 장문에 글을 적고자 할 때는 이렇게 텍스트 에어리어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셀렉트 태그하고 이거는 OPT 그룹, 옵션 그룹입니다. 아시겠죠? 옵션 그룹에서 자, 셀렉트하고 옵션 이렇게 옵션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생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필드셋하고 레전드인가요? 아무튼 얘네들은 어떠한 영역을 잡아가지고 그룹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요 입력 양식에 대한 제목을 표식을 할 때 쓰는 태그고요. 필드셋은 어떠한 영역을 이렇게 딱딱 잡아가지고 여기에다가 어떠한 텍스트를 딱 넣어줘가지고 여기서 입력을 쭉쭉 받아나가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저랑 같이 이제 실습도 할 거잖아요. 하면서 아 이렇구나라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뭔가를 제작을 하실 때 그때 이제 외워서 이제 하도 익숙해지면 그냥 나오겠지만 한번 연습해 보고는 절대 다시 또 그걸 만들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그죠? 찾아보고 이제 시험을 사용해 보고 그죠? 그런 형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죠.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코드를 한번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데요. 자, 폼 태그로 지금 엮었는데, 폼 태그 안에는 지금 액션이나 메서드 속성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요, 그냥 단순하게 입력받고 그냥 끝이에요. 그냥 이 모습을 나타내주고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양식 보니까 타입이 텍스트, 이름도 next, value, value도 텍스트 해서 얘는 여기에 첫 번째 이 텍스트 뭐 input 태그의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패스워드, value 패스워드 여기 값은 아마 패스워드입니다. 요 내용. 근데 양식이 타입이 속성이 패스워드다 보니까 이렇게 에코 문자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찾아보기 나온 걸로 봐서 파일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파일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취미라든지 여러 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중 선택이 가능한 게 바로 체크박스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동그라미 돼 있는 거는 제가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라디오 버튼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히든 이거는 안 보여요. 사용자한테 안 보여요. 요 있겠죠. 그죠? 자리는 차지하는데 안 보여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버튼 종류. 자, 인풋에서 버튼. 이거는 그냥 버튼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를 보내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리셋. 이거는 여기 입력했는 것들 다 초기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밋. 얘가 되어야 비로소 서밋이 이제 서버에 전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던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인풋 타입에 이미지를 주게 되면 이미지 태그를 굳이 쓰지 않아도 이미지를 또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라디오 버튼의 네임 속성을 이용해서 여러 대상 중 하나만 선택하는 형태. 즉,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자, 보십시다. 자, 보면 폼 태그 안에 테이블이 들어갔다, 그죠? 이제 테이블 태그는 우리가 뭐 쉽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행을 하나 열었죠? 행을 하나 열고, 자, td 셀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라벨 4 해서 유저네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름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라벨하고 td를 닫았어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테이블에 지금 보더를 주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테이블인데, 옆에 보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외곽선이 없죠. 테두리가.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한 칸을 먹고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한 칸 먹고 있는데 여기에 for라는 속성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딱 클릭했을 때만 커서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름을 눌렀을 때도 여기에 커서가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사용자 UI가 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핸드폰에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입력한다고 칠 때 막 작은 화면에서 여기에 터치를 하면 여기에 터치를 해도 여기에 커서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줘야 그게 UI의 유저 인터페이스가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input id 유저네임이라고 줬어요. 여기에 id 속성을 줬다라는 것은요, 나중에 CSS나 이런 걸로 뭘 하겠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이거를 어떠한 값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텍스트에서 역시 네임은 유저네임으로 줬고, 여기에서 이제 입력받으려고, 이름을 입력받으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행을 닫았죠. 그럼 두 개의 셀이다, 그죠? 그 다음에 성별, 이렇게 그대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td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죠. 여기서, 자, id, man, 이거는 아마 데이터 값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요 밸류 값을 넘깁니다. 자, 그래서 man이고 woman이죠. 그래서 타입이 라디오예요. 그리고 네임이 젠더죠. 성별. 그죠? 이 네임이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체크박스도 마찬가지. 반드시 같아야 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넘어가는 거죠. 알겠죠? 이것도 이제 라벨 4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남자를 눌러도 여기에 체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UI 편리성을 위해서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서 인풋에서 submit하고 밸류 타입, 밸류에다가 가입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버튼 형태로 나타나서 여기에서는 이름과 성별을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submit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준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네요. 맞나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 요번 시간에는 요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실습을 하고 또 다음 시간 또 보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었던 내용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메뉴 고를 때 이런 리스트 박스처럼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데? 예, 여기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이제 자, 한 항목만 선택하는 거는 셀렉트 태그입니다. 그래서 목록으로 우리 또 목록으로 보여주는 태그 중에서 뭐가 있었어요? 순서가 있는 것도 있고 순서가 없는 UL 태그나 OL 태그가 있었다 그죠? LI 태그하고 같이 엮여서 그죠? 중첩 목록도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목록으로 보여주는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선택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통상 하나만 선택하게끔 가능합니다. 그리고 옵션 그룹이나 혹은 옵션 태그와 함께 셀렉트 태그는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셀렉트는 리스트 박스,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그 안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UL 태그를 쓰면 LI 태그를 따라 쓰듯이 셀렉트 태그가 오면 옵션 태그가 이렇게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면 김밥부터 어묵까지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반응형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반응형 웹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PC에서 나타나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보는 거랑은 모바일이 해상도가 적기 때문에 크기도 작고 이러니까 얘는 줄어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맞춰서 해주면 돼요. 그렇게 뭐 요즘에 반응형으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웹에서 돼야지, 화면에서 돼야지 이 안드로이드도 아니면 iOS 그죠? 아이폰에서도 만드는 앱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요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장이 요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방금 우리가 알았던 거는 한 항목만 선택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김밥하고 떡볶이도 시키고 순대도 시키고 여러 개를 선택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제 바로 셀렉트 태그 안에 보면요. 우리가 속성 중에 멀티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멀티플을 이렇게 주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체크박스처럼 돼 있죠. 그죠? 여러 개를 다수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하죠.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면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또 리스트 박스가 있어야 되고 그죠? 또 여기도 리스트 박스가 있어야 되고 또 리스트 박스 셀렉트 태그가 또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돼버리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요즘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주문 앱들을 보게 되면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다중 선택하고 또 여기서 또 내부적으로 또 서브 메뉴가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런 것들이 대다수가 이런 태그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져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아하, 이것도 이까지 해야 되는군요. 요까지만 할게요. 이거까지 같이 선택 태그다 보니까.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옵션 그룹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자, 셀렉트 태그 줬어요. 그죠? 셀렉트 태그 안에다가 원래 옵션만 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HTML5, CSS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한 실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멀티미디어 태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딱 내렸을 때 학부 선택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공학, 뭐 예를 들어서 인문학 혹은 공학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를 이제 큰 대제목으로 그룹으로 묶는 거죠. 그게 바로 옵션 그룹입니다. 그래서 라벨 글자는 이렇게 적어준 거죠. 그래서 라벨 밑에 내부 세부적으로 옵션 그룹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는 두 개의 그룹이 들어갔고 그 두 개의 그룹 안에서 HTML5 그룹 안에는 뭐 세 개의 멀티미디어 태그, 커넥티비티 그리고 디바이스 억세스 이 세 개가 있고 그리고 라벨 CSS라는 이 그룹에는 애니메이션, 3D 트랜스폼 이 옵션 태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확연하게
알 수가 있다. 그죠? 됐나요? 자, 요까지가 우리가 이제 선택 가능한 입력 양식까지, 옵션 그룹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이거에 관련된 예제들을 몇 개 해보고요.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필드셋하고 리전드하고 이제 문서 구조화 등에 대해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일단 또 우리는 여러분들 제 스타일 잘 아시니까 이제 입력을 실습을 하면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또 디테일하게 이 주석으로 풀어 드리죠. 예,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 잘 알고 계시니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바로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